그런데 만약에 진짜 처음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 그 단계에서 관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 물품이 처음에는 수입 신고가 가능할지 아닐지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 구비를 하시는 겁니다. 형식적인 이런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송을 해야 되고, 사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는 상당히 손해인 부분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관세사무소 박수라 관세사입니다. 보통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야 된다,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있으신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수출입 신고와 관련된 법령 이슈가 있거나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아직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 않은가. 어떤 부분에서 관세사 자문을 활용을 하셔야지 어떠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식품 수입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수입을 준비를 하시면 사전 서칭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요건이 있다더라,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신고가 되고 수입을 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것까지는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영업신고도 하시고, 그리고 관련 자료도 구비하시고 관세사에게 그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서 통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시는데, 관세사에게 통관 의뢰를 하면 관세사가 식약처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식약처에서 서류 검토를 하고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각 검사 기관으로 물품을 떼서 보내서 검사를 하고 합격, 불합격에 따라서 수입 신고가 가능한지 불가능한 게 나오는 구조인데, 검사에 대한 요건도 있죠. 검사를 해보기도 전에 반송을 하시거나 폐기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수입자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일단 수입 신고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문제 됐을 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있는 서류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문제를 삼으면 그때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되죠.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든 보완을 해보겠지만, 아예 검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쉽지만 검사도 해보지도 못하고 물품을 돌려보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불합격이 나오는 것보다 검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관세사 입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검사 결과는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검사 자체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관세사와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제품 정보를 전달하고 수입 전에 준비를 하셨다면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분들이 관세사 자문에 대한 인식이 없으셔서 관세사에게 이런 것들을 상담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대부분 서치를 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만 관세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 한번 이렇게 쭉 일련의 절차를 거쳐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처음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아이템이 선정이 되면 그 단계에서 관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 물품이 처음에는 수입 신고가 가능할지 아닐지를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서류 구비를 하시는 겁니다. 즉, 서류를 다 구비를 해도 수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형식적인 이런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송을 해야 되고, 반송을 하시려면 물류 비용을 다시 한 번 더 납부를 하셔야 될 뿐더러 또 수출국에 가서 또 그에 맞는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되고 다시 또 수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는 상당히 손해인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수입이 정해지셨다면 사실 관세사에게 이 물품을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정식으로 자문을 구합니다라고 요청을 하시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쭉 안내를 받으시고 위험이 있는 구간들을 사전에 인지하신 다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대처 방안도 마련을 해 두시고 최악의 경우인 반송이나 폐기를 막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정보를 주시면 관세사에서도 어떤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 내용을 전달을 주시고 그리고 그냥 통관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선적 이후에 가능한 사항 외에는 가이드를 드리거나 보완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항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통관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통관을 문제없이 해드리고 싶죠. 하지만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수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최초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해서 한번 상담을 쭉 받아보시라. 이 물품이 수입되는데 정말 문제가 없을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물품을 수입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요건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물품 자체가 어떤 상태로 선적이 돼야 되고 어떤 상태일 때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지를 사전에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으시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이 일을 하시는 지정관세사님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분 질문을 해가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함께 해온 관세사님이 통관까지 해주시는 경우라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사전에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직 지정 관세사님이 없으시고 그리고 처음 수입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이 단편적인 질문에 대해서 관세사가 알아서 캐치해가지고 정말 예측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관세사가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사전 리스크 검토가 필요하시면 관세사에게 정식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관세사가 개입하는 영역은 수입신고서 작성 이전에 더 많은 인풋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영역이고 그리고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송이나 폐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은 모두 화주분에게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정식으로 상담을 받았다면 그 관세사도 상담을 해줬기 때문에 이 상담 내용에 대한 책임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사 상담은 사실은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수입신고 이전에도 관세사 자문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다.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으시고 통관을 하는 것과 그리고 자문을 받지 않고 그냥 수입신고 대행만 하는 것에는 나중에 그 리스크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소량으로 테스트를 하신다거나 사업 초창기에는 관세사에게 드리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마음은 100번 이해를 하나 만약에 그 사전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리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온 정보만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게 실무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다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사실은 관세사 자문료 그 훨씬 이상의 물류비와 그리고 폐기비용 등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손해를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 신고를 처음 진행할 때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들여올 때는 사전에 관세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관 관련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